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라디오 뉴스 K입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무슨 이유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 청와대 서류를 싸들고 밖으로 나가는지 답해야 한다며 거듭 비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에서 만만회 또는 만회 상환이라는 비선 조직이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관심을 모았다. 그 비선 조직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총무비서관이 종종 청와대 서류를 싸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간다는 사실이 사실상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청와대 문서들을 싸들고 외부에 나가 외부 실세를 만나는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박 원내대표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최고 권력기관의 기밀 문서들이 외부로 유출돼 국정 개입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느닷없이 입장을 바꿔 730 해운대 기장갑 재보선의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 전 장관 측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번 730 해운대 기장갑 재보선에 불출마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장관은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조사되고 본인도 출마에 강한 의지를 보여왔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윤준호 후보가 결코 후보직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은 오 전 장관이 불출마하기로 함에 따라 부산 당선을 낙관하는 분위기입니다.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라는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전략공천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 전 부시장은 오늘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큰 용기라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제 스스로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730 재보궐선거가 갖는 엄중함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라는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놓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내 마음 깊은 곳의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큰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제 스스로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730 재보궐선거가 갖는 엄중함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독선과 독주, 불통으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국민과 더불어 새로운 희망을 일구는 것이 더 큰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저를 공천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어떤 순간에도 물러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척간두 진일보의 심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김근태 정신을 이어받아 이 선거에서 기필코 승리하겠습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시민이 권력을 이기는 시대, 원칙과 상식이 승리하는 서울, 새로운 것이 낡은 것을 물리치는 그런 승부를 위해 저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서울의 변화,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기 전 부시장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저를 공천한 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며 어떤 순간에도 물러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며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는 어쩔 수 없다면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며 야권 단일 후보와 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 중 당의 전략공천에 반발한 허동준 전 동작을 지역위원장의 난입으로 큰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730 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노 전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재보선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하는 6.4 지방선거의 연장전이 아니라며 새누리당 과반 의석 확보나 새정치민주연합에 의한 새누리당의 과반 확보 저지라는 식으로 이번 선거의 의미가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노 전 대표는 10년 전에 50년 된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자신이 제기했던 정치 판가리론을 언급했습니다. SBS 라디오에 출연한 노 전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니 근데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출마하지 말아달라 이런 권유가 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것은 있었는데 저는 뭐 권유라기보다는 겁박이 아닌가. 협박을 한 거다? 예, 겁박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지고요. 사실, 뭐, 그게 연계되면 그쪽에서 후보 안 내면 되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은 갑이고, 다른 작은 야당들은 을이다라는 거는 좀 오만한 인식을 드러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겁박을 하던가요? 제가 출마를 하게 되면은, 예.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게 될 거다. 그래서 출마하지 마라. 근데 같은 그 논리라면은, 예. 그쪽에서 출마를 다 스스로 안 해도 사실은 어부지리를 안겨주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양보해야 되는가에 있어서, 예. 무조건, 이, 다른 야당들이, 군소 야당들이 양보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평소에 이렇게 을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한 그 정신에도 배치되는 예, 그런 거죠. 예, 그렇군요. 730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쌍용자동차 노동자 출신인 김득중 후보가 출마를 선언해 지역 정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후보의 후원 회장을 맡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범야권 단일화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주도의 단일화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교수는 KBS 1라디오에 나와서 크게 봐서 범야권이 승리하려면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게 옳다는 생각이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단일화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다. 무조건 새정치 후보를 중심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소수파에 대한 억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교수의 말입니다. 이번 김득중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하게 된 것은 기존 정당 정치인이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또는 안 하고 있는 이 문제가 바로 쌍용차 문제입니다. 네. 쌍용차 문제에 대해서 이미 항소심 법원에서 그 정리해고가 불법 부당했음을 밝히고 그 수많은 사람이 그 사이에 노동자 본인 및 가족을 포함해서 25명이 죽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정당 정치권이 전혀 해결하려고 하는 진정한 그런 의도나 그런 노력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만큼은 저라도 나서서 도와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득중 후보는 전부터 좀 알고 지내던 사이십니까? 사적으로는 전혀 이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번 계기로 처음 서로 알게 됐고 물론 네. 이제 그 이전에 이 쌍용차의 그 불법 해고를 둘러싸고 그 쌍용차 조합원들이 대한문에서 농성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 사태가 원인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지지 방문을 했고요. 네. 그 방문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고 그 뒤로 현재 정부가 이제 이런 파업에 대해서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손배가압류를 해가지고 네. 집안 자체를 폐가망신을 시킵니다. 월급을 차압하고 또 집을 빼앗고 이런 상황인데 이 문제를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그런 연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홍원 국무총리는 전교조 교사 12,000여 명의 박근혜 대통령 사퇴 촉구에 대해서 학생들의 준법 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하며 국민들도 결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총리에 유임된 정 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이은 집단 행위로 교육 현장의 불안이 조성되고 이를 바라보는 학교 사회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특히 교육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 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그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도 용납이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북한군들이 지난달 25일 우리 측 최전방에 접근해 귀순배를 누른 뒤 귀순 안내 표지판을 훔쳐가는 등 군을 희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어제 국방부를 상대로 열린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북한군이 귀순 유도 인터폰과 귀순 안내 표지판을 집어갔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비무장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DMZ 안의 작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수색정찰도 좀 수동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단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사단 지역에 귀순 유도 인터폰하고 깃발하고 북괴군들이 전부 집어갔다 그러는데 그 한간에 지금 소문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DMZ 작전에 대해서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이미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최근에 북한군이 이제 특수부대들의 훈련이라든지 담력 훈련 뭐 이런 차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장성 출신인 한 의원이 제기한 소문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2시 20분쯤 복수의 무장한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기 파주 육군 1사단이 관할하는 비무장지대로 침투했습니다. 북한군은 우리 군 GP 700m 앞까지 접근해 귀순자 유도배를 누르고 귀순 안내 표지판을 뽑아 가져가 버렸습니다.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원하 씨로부터 사과의 편지를 받은 유우성 씨는 보수 언론은 단 한 글자도 언급을 안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씨는 오늘 아침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와의 인터뷰에서 김원하 씨의 사과 편지는 모든 진실을 알려주는 것인데 전혀 기사를 안 실어주더라며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뭐 그 전에도 이제 김모 씨가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재판에 나와서 스스로 다 인정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언론인들에서도 들었는데. 예. 근데 뭐 지금 증거 조작대한 재판에서 여전히 국정원 측의 선생님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이 사실 김원하 씨가 자살 시도할 때부터 어느 정도 이제 뭐 양심 고백 비슷한 그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국정원이 문제라는 얘기도 했고. 예. 결국은 이제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에서 또 심경 변화가 한 차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유성 씨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김원하 씨가 왜 이 시점에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하나는 이제 실제로 구속되는 기간에 정말로 자기 잘못을 좀 깨닫고 그 자기 어떻게 보면 약자인데로서 자기가 이렇게 그 잘못된 부분을 좀 진심으로 깨닫고 이런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이제 형량에 있어서 좀 진심으로 자기가 이제 죄를 뉘우침으로써 좀 재판부나 이런 데서 좀 형량에서 좀 혹시 그 감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 중입니다. 오늘은 태풍의 앞자락에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5.3도입니다.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